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골집이 나왔습니다. 입구부터 전통 한옥 느낌이 물씬 나는 게 인상적인데요. 건물도 방 개수가 꽤나 많아 향후 한 달 살이나 임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고속도로 IC와 관광지들이 많아 볼거리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시골집과 다르게 천장 다락이 있어 특이하더라고요. 앞마당과 건물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본체 외에 별채, 창고까지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오래돼서 손볼곳이 많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래도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기차역과 면내가 10분 이내라 살기에는 좋습니다. 싸고 좋은 집 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입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계단이 있는데 여기가 입구를 좀 막고 있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로는 못 들어오고요. 인도로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차는 저쪽 뒤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본건의 주출입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나와서 이렇게 걸어 가보면요. 폭 한 2m 정도의 도로에 접해 있고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보실 텐데 저기 좌측 상단에 보면은 송전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송전탑에 완전히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그 근방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전이 이제 뭐 손해보고 판다는 그런 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인데 한전에서 이게 송주법이라고 해서 송전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거를 보상 차원에서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전탑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감정을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도 이제 보면 길이 하나 있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남의 땅인데 저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된 거 보이시죠? 글로도 이제 차가 들어가서 본권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자갈로 이제 깔려 있죠. 옆에는 이제 논이고 오른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주도로인데요. 여기로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차로는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포장 도로긴 한데 주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전에서 이제 매각으로 내놓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공매예요. 그래서 공매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가격이 한전에서 이제 마음대로 좀 정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협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뭐 낙찰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공부상 서류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입구를 보면은 그래도 입구가 이제 보존 상태가 괜찮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단점은 이제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동그란 원형의 어떤 이제 텃밭을 기준으로 디귿자 형태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도 보면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텃밭이 뭐 저기 작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의 텃밭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보일러실로 쓴 것 같아요. 뭐 창고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연탄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편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입문이 저 대문이 빨간색 대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좀 심어고 흙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뭘 심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된 것 같아요. 콘크리트로 포장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 파란색. 그래서 보시면 들어가 보면은 자 저렇게 위에 이제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창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창고로 쓰여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굳이 안 봐도 뭐 창고니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뭐 따로 안에 뭐
우물이나 이런 게 파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붕이 옆에 그 본체랑 지금 이 창고랑 연결을 시켜 놨는데 약간 무너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나무로 대놓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 이 집은 이제 수리가 손이 좀 볼 곳데가 많아요. 싼 만큼. 그래서 이제 수리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되거나 완전하게 수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되어 있는 집을 원하신다면 이 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는 싸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셀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 인테리어업에 내가 좀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가서 뭐 공사를 그 좀씩 해가면서 집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층고가 여기는 이제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층고가 낮는데 이 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낮은 이유가 여기 천장에 다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건물 뒷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레트 지붕으로 좀 덧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도 무슨 보일러 같은 게 하나가 온수기가겠죠? 나비엔 있는 거 보니까 심야 전기, 온수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어떤 그 쓰레기들이 여기는 이제 창고식으로 뭐 이렇게 덧대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다락이 저렇게 있고요. 보시면 다락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시골집 같으면은 쓰레기랑 이런 게 한가득일 텐데 희한하게 이제 한전에서 파는 거 같은 경우는요 내부를 싹 채워 놓더라고요. 쓰레기나 뭐 이런 거 없이 싹 채워 놓은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있는데 좀 작죠. 층고가 좀 낮습니다. 위에 이제 다락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뭔 흙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더라도 구들장을 아마 이 흙이 그거더라고요. 저 앞에 이제 보면은 구들장이 있는데 그 흙을 파서 여기다 좀 이동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집 느낌이죠, 완전히. 그리고 여기 지붕 이쪽 나무로 석가래 이렇게 된 부분 이쪽은 보존 상태가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린다고 하면은 좀 느낌 있게 감성적으로 좀 꾸미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수리는 이제 좀 감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세련된 어떤 감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를 부른다고 하면은 뭐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여기도 이제 다락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락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쓰레기가 한가득 있을 텐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쓰레기도 한가득 있으면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공간이 많더라고요. 건물 안에 보면 방도 많고 구획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은 대가족들이 뭐 7남매, 8남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집을 구성을 하면서 그렇게 됐나 생각이 들고 여기도 이제 욕실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옆으로 이어지는 또 별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별채고 여기가 이제 구들장인 것 같은데 아까 흙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뭐 그 솥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걸 아예 다 파버려서 절로 흙을 이동시킨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장실처럼 보이죠? 씻는데 타일 마감 되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도 보면요 그 2층 그러니까 그 복층이에요. 여기 1층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렇게 생겼고 보면은 이제 뭐 보수할 게 많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완전한 옛날 시골집 벽지랑 장판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으로
자, 이렇게 내부를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층고가 낮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성이 제가 키가 한 174 정도 되니까 제 키 정도에서는 이제 천장이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보다 이제 키가 크신 분들 뭐 180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생활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집은 안 맞고 그냥 전부 다 뿌개고 어떤 이제 재정비를 필요를 하겠죠. 그냥 땅만 사는 걸로 해야겠죠.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문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입니다. 출입문 여기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집에 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락도 있고 뭐 문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추가 공간이 또 있고요. 이렇게 꽤나 널찍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나무나 이런 것도 보면은요, 그래도 보존 상태가 아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원목 상태나.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살려서 현대식으로, 그죠? 잘 살려서 해보면은 옛날 느낌도 나고 살짝 그런 게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추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추가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 집이 내부 그 미로 같죠. 여기도 공간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또 있고 다락이 또 있고, 그죠? 약간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추가 공간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내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방이나 뭐 층고나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수리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내부에 또 이제 뭐 원목이나 목재 쓴 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약간 느낌이 있게 감성적으로 잘 살려진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인근에 이제 송전탑이 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보이죠? 그래서 완전히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송전탑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면 인근에 아까 옆에 보면은 정원 관리가 잘 된 그 집이 있었고 마을이 좀 있었죠. 그럼 그렇게 안 되죠. 근데 마을 형성이. 근데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냥 사는 거죠. 시설 사실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송전탑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거슬리는 분들한테는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가 이제 추출 입구고 이제 출입 아까 이제 들어오는 길이 주도로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주변에 보면은 마을 단지가 소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경계면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필지로 보이는데요, 총 3필지고 건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한 220평 정도가 돼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는 일로는 못 들어와요. 차는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남의 땅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또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도로로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들어오거나,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태가 좀 오래돼서 좀 보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경계면도 보면은 이렇게 조경수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집이 옆집 있죠. 옆집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옆집이 지금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집들이 꽤 있는, 조그맣게 있는, 큰 건 아니에요. 마을이 좀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소규모 마을에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게 하나가 이제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땅이 하나, 둘, 세 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땅에 대한 감정은 이제 4,40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건물은 뭐 지금 목조 슬레이트 지붕이고, 그 다음에 700 뭐 블록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도 있는데 여튼 다 합해서 감정이 6,100만 원에 감정이 됐어요. 이게 좀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8천만원.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위치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은 가격선으로 봤는데 이런 것들이 1억 2천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1억 3천인데 1억 2,500, 500만원 까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1억 초반대 매물이 이제 본건이랑 비슷한 게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송전탑이랑 가까운지 어쩐지 몰라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1억대 초반 물건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본건은 6,200만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할 때 인근에 이제 송전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가격을 확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 이제 5천만원대까지도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6,200만원이 한전에서 고정을 해버리면 이 고정 가격이 6,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입찰이, 요거는 이 입찰이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안 팔겠다, 뭐 그러면은 6,200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6,200에도 아무도 안 샀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뭐 6개월이든 혹은 1년 뒤에 다시 매각을 하겠다 하고 재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매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유찰이 되니까 6월 19일로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어쩌보면은 약간 매각길이 미정이다. 그래서 미리 보고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일주일에 순식간에 10%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빨리 찾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선점해둔 사람이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땅이 이렇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필지 해서 총 3필지입니다. 그리고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나요? 길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남의 땅이죠. 이게 전으로 돼, 아마 이쪽이 이렇게 돼 있을 건가? 아무튼 그런데 이쪽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디귿자. 여기가 이제 도로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전이고, 여기도 일반 이제 농경지로 쓰고 있는데, 여튼 여기는 이제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뭐 동의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도 들어와서 여기가 도로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예 뿌개고 여기에다 이제 문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건물 모양은 이제 이게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점선 처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 이렇게 있었고, 향은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서향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목조, 그 다음에 여기도 목조, 여기 본체랑 목조고, 나머지 뭐 디귿이랑 요거랑 리을, 요것도 보면은 뭐 슬레이트, 블록조, 벽돌조, 슬레이트로 지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등기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애초에 처음에 한전 임의라고 했죠. 이게 보면 입찰 1억 정보에서 지금 페이지가 1, 2, 3, 4죠. 그래서 2019년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8,500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지금 한 달 뒤에, 또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해서 계속 유찰이 했는데 아무도 안 샀죠. 그러면 이제 이 4페이지에서 1페이지를 넘어오면 어떤 일이 생겼냐. 보시면 작년 6월부터 6,600을 고정해 놓고 이렇게 가다가 1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제 6,200까지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다운 시킨 거예요. 6,600에서.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 감액해서 6,200 정도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 6,200에서도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 빠지니까 6,200에 10%는 620이죠. 그래서 대략 한 5,6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5,000 중반 정도. 그래서 거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한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지금 보면은 입찰 길도 좀 불투명하죠. 보시면 5월달 했다가 4월달, 3월달 했다가, 이제 여기는 또 한 달 만에 계속 진행하는데, 여기도 지금 한 달 만에 계속 진행을 하고, 맘입니다. 한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문의사항은 이렇게 연락처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딴 건 없는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좀 더 볼까요? 매각 대상 부동산은 송전, 그러니까 설비 송주법이라고요. 송주법. 그러니까 이제 송전탑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한전에서 매수를 하고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한전에서 매수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 가격은 송전탑에 의해서 상당히 감정이 낮게 잡혔고 싸게 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파니까 이렇게 이제 그 송전탑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고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한전에다가 한전 니네들이 사라, 보상 요구를 불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상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 요청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고, 미등기 건물, 그다음 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뭐 딴 건 없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송전탑이 인근에 있으면 전기세 감면,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어차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인근에, 저도 이제 송전탑에 송전선로에 인근에 있는 그 빌라가 있어요. 그 수도권 지역에. 그것도 엄청 싸게 샀는데, 여튼 그런 빌라가 보면은 사람이 안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삽니다. 똑같은 주변 시세에 대해서. 뭐 그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전기세 감면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한여름, 그다음 한겨울 때는 이제 전기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면은 당연히 요금이 나올 텐데, 평달, 그러니까 뭐 여름하고 한겨울을 빼면은 거의 전기세가 없다고 그 세입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본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아까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전 선로 보이나요? 이렇게 송전탑이 있죠. 그죠? 여기 송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송전탑이 있으면 사람이 안 사냐? 그건 아닙니다. 다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요 집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교회고. 그래서 뭐 사람 사는 거는 뭐 다 똑같다. 그리고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 면내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가 면내인데요, 면내 한 4분, 키로수로 따지면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깝죠. 1km면 성인 발걸음으로 한 10분, 12분, 1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 본건이 여기 있고, 지금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기차역, 기차역이거든요. 여기가 주포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9분 거리, 차로 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영 처리가 된 거 대략 한 7km 정도 됩니다. 왼쪽에 이제 보령항이 있고, 저 이렇게 해수욕장은 아니고 이런 만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대천항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천 IC가 아래 있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축소를 해서 본건이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서해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천 IC까지도 차로 한 22분, 그리고 키로수로 따지면 한 11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기차역 있죠. 보령시청도 여기 있어요. 대천 IC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외곽으로 빠지기 좋은 고속도로랑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더 축소를 해보면서 보면요, 위쪽으로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반경 30km 그 음영 처리가 된 거거든요. 위로는 홍성이 있고요. 쪽이 안면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서천이 있고 군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청양, 부여 이제 제이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긴 예산, 그냥 공주.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 있다라는 거죠. 태안하고 서산 위에는.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입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건을 정리하면은 일단은 보수에 대한 부담, 그죠? 나는 수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러면은 약간 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수리를 좀 해봤고 이런 거 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죠, 싼 값에. 그래서 6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도 안 사니까는
더 싸게 기다렸다가 이제 알고는 있는 거죠. 즐겨찾기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에 딱 담아 놓다가 아직도 안 팔렸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입찰을 봐보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송전탑이 인근에 있긴 하지만 뭐 사람 사는 마을이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보수에 대한 좀 우려가 가장 크다. 수리나 이런 거. 그리고 위치는 뭐 괜찮았죠. 인근에 이제 보령항이나 대천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구조도 만약에 건물을 완전 안 뽀개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 건물 안에 뭐 본체랑 별채 창고도 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이제 한 달 살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쓸 수도 있고, 세컨하우스 쓰면서 뭐 한 달 살이 임대용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고요.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